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혈당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이 자료는 채널 애터미 비즈니스에 나와 있는 예, 자료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이제 혈당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음, 일단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좀 이제 안 좋은 식습관, 혈당을 올리는 식습관, 여기 보시면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음식을 빨리 먹는다, 뭐 자극적인 음식 즐겨 먹는다,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는다,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폭식이나 과식, 그다음에 야식, 그다음에 음식을 이제 드시고 바로 눕는 거, 그다음에 탄산음료 드시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 커피 많이 마시고 술 많이 마시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것들이 전부 다 예, 이제 당뇨에 안 좋은 음, 습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 습관인데요. 즉 이제 특히 한국이 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더라고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좀 심각하게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운동 부족이라고 나오죠. 근데 학생은 10명 중에 9명이래요. 이게 10명으로 치면 9명이지만 100명으로 쳤을 때는 9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다. 이제 사실 한국에 있는 학생들, 이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 공부 많이 하고 또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운동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뭐 1등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남자, 여자, 이제 토탈, 예, 남녀 합해서인데요. 이 운동 부족 비율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공부는 되어 있는데 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인데 이것도 또 우리나라가 또 하여튼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1등 많이 하는데 안 좋은 것도 1등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로 예, 굉장히 수면이 짧기로 유명한 예,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느라 그렇고 또 직장인들 뭐 예, 이제 회식하거나 뭐 야근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밤늦게까지 문 여는 예, 술집도 많고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예, 수면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혈당이랑 연관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혈당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혈액에 이제 들어있는 예, 포도당이에요. 예.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그 소화 효소, 그다음에 조효소, 비타민 B군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얘가 효소와 조효소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분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돼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이제 흡수가 돼서 혈액 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세포의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는 간으로 아니면은 근육으로 이제
근육 속으로 또는 그것도 또 남으면 이제 내장 사이사이로 이렇게 이제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은 항상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그 혈당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0 밑으로가 정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126부터가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 사이는 정상은 정상인데 이제 곧 당뇨병이 될 거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 수치가 100에서 125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요 정도 나오면 이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이 이제 정상이 140 밑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인 거예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에요. 그럼 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로 흡수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 세포에서는 그 흡수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항상성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슐린이 그만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혈당을 이제 딱 식사를 하고 혈당이 쫙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갔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딱 돼서 혈당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 이 혈당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제 세포로 다 이제 좀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간이나 이런 데에 저장이 돼 있는 이게 포도당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될 때는 글루코겐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글루코겐을 이제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다시 혈액 속의 포도당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혈당을 올려주는 거죠. 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대표적이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나 코티솔도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고요. 올리는 호르몬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보통 혈당 스파이크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혈당 스파이크랑 당뇨병은 다른 거예요. 네. 당뇨병은 계속 높은 사람이 이제 당뇨병인 거고요. 혈당 스파이크는 평상시엔 정상이었다가 식사를 하면 거의 당뇨병 환자 수준으로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이제 정상 범위가 70에서 14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사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확 올라가고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그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확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다시 급격하게 확 떨어져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분비가 돼도 몸에서 그 인슐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예.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렇게 되면 췌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당뇨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GI 지수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혈당 지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고, 낮은 음식을 이제 주로 먹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GI 지수는 어떻게, 이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준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했을 때의 이 혈당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 용액이라는 거는 이미 소화가 과정을 통해서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포도당이 이제 들어있는 용액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섭취가 되면 그냥 바로 혈당이 올라가겠죠. 소화 과정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대비했을 때 얘보다 얼마만큼 혈당이 올라가느냐. 비교가 포도당 용액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도당 용액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거는 없죠. 그러면 이게 수치가 크다는 거는 포도당 용액에 가깝게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높다 보시면 흰쌀밥, 식빵, 도넛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식빵보다 흰쌀밥이 더 높아요. 이게 흰쌀밥은 저는 통곡물이라서 그렇게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흰쌀밥. 네.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이제 현미, 뭐 호밀빵, 두부 이런 거고 낮은 거는 이제 대부분 야채 쪽이죠. 이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요. 이제 그래프처럼 빨간색으로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확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게 저혈당 지수인 식품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이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져야 이 몸에 무리가 안 가는데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동차를 막 엑셀레이터를 확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가 막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랑 차의 데미지가 확 밟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인데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또 혈당을 올려요. 그게 뭐냐면 빨리 먹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눕는 거, 그 다음에 음주, 술이랑 같이 드시는 거. 이것이 굉장히 혈당을 올리는 습관입니다. 예. 일단 빨리 먹는 거는 당이 빨리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혈당이 확 올라가요. 예. 그리고 불규칙하게 드시면 이게 식사가 이제 한참을 굶었다가 막 갑자기 드시고 이러면 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누우면 이게 운동을 해줘야 이게 세포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쓰기 때문에 혈당이 확 안 올라가는데 이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먹은 그대로 다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 혈당이 급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과식을 하게 또 부르죠. 탄수화물 다량 섭취할 수 있고 안주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아주 급증하게 되고 혈당이 그러면 또 춤을 추듯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은 이거는 이제 운동하고 혈당하고는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보시면은 의사들이 꼭 운동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근육이 어 보통 이제 왜 근육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음식을 드셔도 살이 확 안 찌잖아요. 그게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포도당의 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자꾸 이제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이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도당이 많이 있어도 얘가 자꾸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그렇게 확확 올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얘가 에너지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혈당이 확 더 올라가고 잘 안 낮춰지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를 막아줘요, 근육이. 예.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운동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 곡선이 다르죠. 어쨌거나 이 곡선이 완만해야 됩니다. 예.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것을 막게끔 그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좀 산책을 하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 중에서 코티솔하고 에피네프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혈당을 자꾸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자꾸 인슐린이 자꾸 분비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혈당 스파이크나 당뇨에 대해서는 먹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 거 안 먹고 그다음에 뭐 빵, 떡, 면 이런 거 좀 줄이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만 줄여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GI 지수가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이 있습니다. 고당 지수 식품은 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고 저당 지수 식품을 드시는 거를 좀 습관화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고당 지수 식품을 드실 때는 저당 지수 식품이랑 같이 드세요. 예. 고당 지수 식품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저당 지수 식품하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떡, 그다음에 흰 쌀밥,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달달한 음료. 예, 달달한 음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액상 과당이 설탕보다 더 안 좋으니까요. 웬만하면 달달한 음료는 좀 안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이것도 이제 천천히 드시는 거,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식후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술 좀, 안 드시는 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식사 순서인데요. 식사 순서가 여기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노란색은 탄수화물 먼저 드셨을 때, 그다음에 파란색은 단백질하고 야채를 먼저 드셨을 때, 초록색은 야채를 먼저 드셨을 때예요. 그러면 제가 완만한 그래프가 좋은 그래프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는 경우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죠. 그게 그 탄수화물을 먼저 드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웬만하면 샐러드를 좀 먼저 드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게 이렇게 순서만 바꾸셔도 이게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나 단백질을 좀 먼저 드시면 이게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도 한번 잘 보시고, 이게 한식을 드실 때 이걸 지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뭐 샐러드 그다음에 뭐 만약에 뭐 빵 아니면 스파게티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우리 한식 같은 경우는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반찬이랑 이런 걸 그냥 한꺼번에 같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식의 메뉴에서 이거를 지키기가 조금 힘드신데 의식적으로 야채를 먼저 드시고 아니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샐러드를 조금 드시고 나서 드시는 거를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동인데요. 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어 근육이 가장 많은 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거든요. 그중에서도 허벅지랑 엉덩이가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육을 어쨌거나 자꾸 운동을 하셔 가지고 근육을 조금 증가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막 굳이 막 PT 받고 이렇게 안 하셔도 계단을 오르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짬짬이 운동하시는 걸로 이 근육 운동을 좀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근육이 이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혈당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좀 습관화하시고 그리고 특히 허벅지 엉덩이 운동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제가 해 보니까 엉덩이 근육 키우는 건 사실 힘든데 허벅지 키우는 운동은 조금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동을 좀 해 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게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30 분에서 1 시간 요 사이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면은 인제
수면이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저희 몸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혈당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뭐, 8시간 뭐 잘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충분히 이제 좀 수면의 질이 좋다 하면 한 7시간 정도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된다. 여기 보면은 좀 재밌어요. 잠자리에 눕고 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 자꾸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좋은 생각하면서 수면을 해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 혈당 제품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혈당컷 여주하고 그다음에 바나바 홍삼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주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주는 이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뭐 식물인데 이 여주가 옛날부터 이 혈당을 낮추는 이제 식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얘가 미숙 여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다 이렇게 막 그 안에 씨가 다 생기고 막 이러면 그 씨의 껍질에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 아주 어린 그 여주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콜마에서 이걸 가지고 이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거를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저희 애터미의 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혈당 컷 여주라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는 미숙 여주 주정 추출 분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이게 그래서 오중 기능성이에요. 예, 5가지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바 이 추출물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바나바 잎은 다른 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건기식입니다. 이형 당뇨 환자분이 섭취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공복 그 혈당이나 식후 혈당 이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전통 약재로 많이 쓰인 제품이고요.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이 2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여주가 있고 이게 있는데 바나바 잎 추출물은 식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여주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삼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얘는 홍삼이 5가지 기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나바 잎까지 해서 6가지 6종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차연자피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연자피가 이게 6주간 이 섭취를 했을 때 혈당 흡수량이 12.2% 감소하는 임상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공복 혈당이나 아니면 당화 혈색소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연자피 식이섬유라는 제품이 있죠. 얘 저도 참 애용하는 제품인데 얘가 혈당 조절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또 유산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